별로 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소리 듣고 뒤에서 묵묵히 고생한 당신은 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까요? 겉으로만 웃는 그 가식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걸 보면 마음 한구석에서 깊은 허탈함이 밀려오셨을 겁니다. 진심을 다해 행동하는 게 옳다고 믿어왔는데 돌아오는 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무관심뿐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야 인정받는 세상이라면 지금까지 내 진심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나 싶어 자괴감이 드셨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 답답함을 계속 그렇게 참고만 계실 건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사람들은 얕은 가식에 쉽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의 귀한 진심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이제 사람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타이밍 좋게 웃고 상대가 부담 느끼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을 붙입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짧은 말 몇 마디인데 분위기가 확 풀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 사람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그 자리는 금방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습니다. 끼어들 타이밍을 몇 번 보지만 흐름을 끊을까봐 멈춥니다. 마음속에는 할 말이 많은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순간에는 조용히 돕습니다. 누가 불편해할까봐 미리 챙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아까 분위기 살리던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미 차이가 벌어집니다. 누가 더 진심이었는지, 누가 더 신경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편하게 느껴졌는지, 그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은 진실보다 편안함에 먼저 반응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가까워지고 싶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를 대접해주는 것 같고 그냥 편하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하기도 전에 느낌이 이미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모습은 외모가 아닙니다. 표정, 말투, 타이밍, 반응, 거리 조절까지 포함된 보이는 태도입니다. 이건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만들어지는 부분이 더 큽니다. 사람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어떤 말이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웃어야 하고 언제 한 발 물러나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진짜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 보십시오. 이런 사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앞에서는 늘 부드럽고 항상 좋은 말만 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뒤돌아서면 느낌이 다릅니다. 사람을 가려서 대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이익이 걸린 순간에는 선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일까요? 이미 좋은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은 처음 인상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처음에 좋게 느껴진 사람은 그 이후에 이상한 행동조차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좋게 해석해버립니다. 반대로 조용히 진심을 다했던 당신은 계속
어색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 지독한 불공평함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한번 흔들립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걸 잘못했는데, 그래서 계속 손해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스치는 순간, 이미 비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가 반복되면,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세상 참 쉽게 사는 사람 따로 있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마음이 툭 내려앉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부러운 게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이게 기준이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문제는 바꾸려고 할 때입니다. 조금만 따라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요. 억지로 웃게 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남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한데 안에서는 계속 어긋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이건 못하겠다. 그런데 돌아와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비교하게 되고, 더 크게 억울해집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감정의 정체를 아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기준이 흔들린 뒤에 생기는 혼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겉모습으로 얻는 관계는 빠르게 시작되지만 그만큼 쉽게 바뀝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끝까지 간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지금은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생각,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결국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사람 떠오르셨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이다. 그 사람을 떠올렸다면 이미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야 합니다. 왜 이 억울함이 이렇게까지 크게 느껴지는지 그 시작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제 그 감정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그 느낌, 바로 억울함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정입니다. 이 장면, 분명 겪어보셨을 겁니다. 같이 움직였고, 같이 일했는데, 마지막에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는 순간입니다. 묵묵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억되는 건 마지막에 숟가락 얹듯 한마디 던진 그 사람입니다. 박수 받는 그를 보며 속으로 외치죠. 저거 내가 다 한 건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합니다. 괜히 속 좁은 사람 될까봐. 그 침묵이 결국 내가 바보지라는 자책으로 돌아옵니다. 이 감정은 이상하게 오래갑니다.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쌓일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또 저렇게 되겠지.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상황을 겪기 전에 이미 지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내가 빠지겠지. 이번에도 또 저 사람이 기억되겠지. 이 상태가 되면 억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습관처럼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히 상대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억울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목숨처럼 지킨 기준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하려고 했고, 괜히 과장하지 않으려고 했고, 상대 불편할까봐 조심했고, 뒤에서 말하지 않으려고 참고 넘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게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더 쉽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되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때 머리보다 먼저 가슴이 반응합니다. 그럼 나는 뭐지? 이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한 번에 터집니다. 그동안 참았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내가 혼자 처리했던 일들, 괜히 티 안 내려고 넘겼던 순간들, 속으로 삼키고 지나갔던 말들, 그게 쌓여 있다가 한 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한 겁니다. 한 번의 상황이 아니라 쌓여온 시간 전체가 무시당한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거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야 하나? 이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내려놓을지 말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더 보겠습니다. 누군가 앞에서는 정말 공손합니다. 말도 예쁘고 배려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을 가려서 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이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저 사람 참 괜찮아.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왜 모르지? 혹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겠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억울함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속상한 감정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감정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세상이 원래 이런 건가 싶어집니다. 이 생각까지 들면 이미 기준이 크게 흔들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속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달콤하고 편안한 착각 속에 머무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착한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한 번 더 내려앉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해는 됐는데 억울함은 더 깊어집니다. 나는 굳이 불편한 길을 선택하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편한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럼 나만 손해보고 있는 건가?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래, 나도 적당히 살자.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면 가장 먼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입으로는 맞추는데 속에서는 계속 걸립니다. 억지로 맞춘 느낌. 끝나고 나면 남는 이상한 불편함.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감각입니다. 이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이건 못하겠다. 그런데 돌아와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더 비교하게 되고, 더 억울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피곤하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억울함,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반응입니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상대를 따라가면 무너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다시 보면 단단해집니다. 이 차이가 결국 삶을 갈라놓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거구나.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 전체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셔야 합니다. 이 억울함이 계속 쌓이면 어떤 선택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억울함이 계속 쌓이면 사람의 마음은 결국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나도 그냥 저렇게 살까? 이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스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네. 나도 좀 바뀌어야 하나.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몇 번 더 겪고 나면 이 생각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나도 좀 포장해볼까? 굳이 다 솔직할 필요 없지 않나? 어차피 다들 저렇게 사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미 절반은 넘어온 겁니다. 이 장면 떠오르실 겁니다. 누군가 앞에서는 정말 예의 바르고 말도 부드럽고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사람을 상황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멈춥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모습을 봤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 번은 시도해 봅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해봅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을 써봅니다. 마음에는 없지만 상대가 좋아할 말을 골라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받아들여지고 관계가 더 쉽게 풀리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서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방식이 갑자기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왔나 싶어집니다.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도 더 잘 통하고 사람들이 더 편하게 대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무도 없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분명 오늘은 잘 풀렸습니다. 관계도 좋았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찝찝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남습니다. 그 감정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이게 나인가? 이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 이미 안쪽에서는 충돌이 시작된 겁니다. 겉으로는 맞춰가고 있는데 속에서는 계속 걸립니다. 말은 했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고 웃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낯설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감각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속임은 남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관계를 얻은 것 같지만 안에서는 기준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들킬까봐 불안한 게 아닙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게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얻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편해진 관계, 이전보다 나아진 느낌. 그걸 놓치기 싫어서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유지하려면 계속 연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해야 하고, 상황마다 계산해야 하고, 말 한마디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겉으로는 더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게 바로 그 끝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그 방식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불편함을 참고 넘기면서 결국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멈추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아니다. 그 순간은 항상 혼자 있을 때 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때 공허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방식이 한 번에 흔들립니다. 이건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에 왜 그렇게 살려고 했는지, 왜 그걸 바꾸려고 했는지,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깨닫습니다. 나는 그게 싫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건데,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마음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정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한번 겪어야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얻는 것과 안에서 잃는 것의 차이를.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의 방식으로. 그런데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비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게 어떤 길인지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하나를 넘으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억울함에도 끌려가지 않으면서 자기 기준을 지키는 방법,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하나는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흔들릴 수도 있고 억울함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기준입니다. 사람이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준이 생기는 순간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누군가 또 좋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말도 예쁘고 분위기도 잘 만들고 주변에서 인정도 받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교가 시작됐을 겁니다. 또 저 사람이네. 속으로 불편함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생긴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봅니다. 좋은 상황에서만 그런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같은지, 이익이 걸렸을 때도 변하지 않는지,
이걸 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미묘하게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작은 틈,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겉이 아니라 반복을 보는 것. 이 기준이 생기면 더 이상 한 장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괜히 관계를 놓치기 싫어서, 괜히 나쁘게 보이기 싫어서 계속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자기 기준입니다. 마음에는 아닌데도 웃어주고, 괜히 맞장구 치고, 끝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느낌. 이게 반복되면 사람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여기서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에는 거리가 있고 그 거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선택하게 됩니다. 가까이 둘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이 기준이 생기면 더 이상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생깁니다.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기준이 완성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기준이 없으면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걸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생긴 사람은 비교의 방향을 바꿉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어제보다 나은 선택을 했는지, 이 상황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었는지, 이 기준으로 바뀌는 순간 외부에 흔들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고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이걸 직접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더 이상 누가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에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보던 시선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마지막 하나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착한 척하지 않는 것과 거칠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준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집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고, 굳이 드러내지 않고, 그냥 선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가장 강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느릴 수 있습니다. 당장은 덜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갑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 이제 좀 알겠다.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 순간 이미 절반은 넘어온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는 순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남아있는 느낌. 그 다음에는 억울함이었습니다. 분명 나는 더 많이 했는데, 더 진심이었는데, 왜 나는 남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생각까지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나도 바뀌어야 하나. 여기까지 오면서 마음이 몇 번은 흔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켜온 기준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어긋나는 장면을 계속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버거웠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방식이 오히려 손해처럼 보이는 순간들, 그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무너졌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말도 좋고, 태도도 부드럽고, 누구에게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갈립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지, 이익이 걸린 순간에도 기준을 지키는지, 그 차이는 결국 드러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누가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장면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한 번이라도 흔들려 본 사람은 압니다. 겉으로 얻는 것과 안에서 잃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이제 선택은 더 분명해집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기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가기 위해 스스로를 바꿀 것인지, 이건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마음속에는 답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기준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쪽이 불편하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준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대신 방향만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가면 결국 남는 건 어떻게 보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더 쉽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끝까지 이어지는 길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너지는 길인지는 시간이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러니 너무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그것만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이 길을 버리지 않았는지.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